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6일 수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6월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 그리고 해외 선물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중 파월 연준 의장과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시장의 예상보다 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 것을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경제는 합리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고 견고한 펀더멘털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도 5월 초 무역 분쟁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책 금리 조정에 대한 강력한 사례는 발견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은 대목인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현재 수준의 관세는 경제의 큰 위험으로 보기에 불충분하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세인트루이스 총재, 연은 총재마저도 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세인트루이스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준 이유는 아마도 FOMC 멤버 중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에 속하는 인물인데 그 인물마저 금리 인하에 부정적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충분히 실망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제 새벽에 실시간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확인했었는데요. 결국 파월 의장은 연준의 정치적인 독립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맞선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7월 두 차례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기대에 제동이 걸렸고요. 블러드 총재의 발언 이후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 는 양국이 모두 양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 측에서는 중국의 무역 관행과 관련한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회담에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이행하는 등 더욱 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극적인 타결이라던가 그런 드라마틱한 기대를 하고 있진 않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팽팽한 대치 상황도 여전한데요. 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대테러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로하니 대통령이 백악관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라고 거세게 비난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결코 가만히 있을 인물은 아니죠. 이란에 대해서 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맞받아치는 등 서로 주고받는 말폭탄이 가관이었습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충돌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데요. 이후에는 이란을 상대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 이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크루드오일은 미국과 이란과의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는 점, 이 부분은 유가의 상승 재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무역협상과 관련한 우려감, 이 부분은 국제유가의 하락 재료가 되는데 유가의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가 상존한 상황에서 8월물 크루드 오일은 0.07달러 하락한 57.83달러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저께 크루드 오일 제가 진입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영상 자료를 남겼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진입으로는 3분봉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했었고 15틱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 진입을 하는 시점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HFCP와 TW 동신호로 인해서 매도 진입을 한 차례 더 했었는데요.
변곡점 기법이었던 거죠. 근데 변곡점은 이제 변곡 그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조정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구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70틱 이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욕심이 좀 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70틱 수익 구간이 나와주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 영상으로 공유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크루드 오일은 상승 재료 하락 재료가 맞선 상황에서 좀 큰 추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어저께는 매매 자체가 좀 어렵고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 금값 골드는 지정학적 위험과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강세를 나타냈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은 실망감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거의 반납되고 8월물 기준으로 50센트 상승한 1418.7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도 항생과 나스닥이 있었는데요. 어저께 가장 거래하기가 좀 수월했던 종목은 나스닥 지수였었던 것 같습니다. 매도 진입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었을 텐데요. 어제 제가 나스닥을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현재 시점 크루드 오일을 한번 보면요. 오늘 새벽에 큰 한 100틱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일시적인 이제 조정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는데요. 3분봉 기준으로 본다면 TV 매수 진입자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도 보면은 골드 어저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실망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컸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50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시장이 너무 강한 기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월요일, 화요일 시황 정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망감이 어저께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드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현재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3분봉 기준으로도 본다면 TV 매도 신호가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TV 매도 신호가 보여지는 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생지수 흐름 현재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지금은 움직임이 아주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오늘은 근원 내구재수주 골드 상품의 변동폭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지표 발표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하고 관련된 시장의 기대를 좀 제동을 건 상황인데 이번 근원 내구재수주의 지표 발표가 이전치나 예측치, 시장의 예측치와 비교를 해서 상회를 할지 하회를 할지 거기에 따라서 골드 상품 움직임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대 기억하셔서 원칙 매매 반드시 손절과 익절을 걸어 두셔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대비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과의 긴장감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은 상태인데요. 지금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가 다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한 글로벌 경제, 정치적, 지리적 문제들을 내가 분석을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분석을 한다 해도 내가 거래를 하는 시간대에는 하락 추세가 나올 수도 있고 상승 추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과 분석은 실제 거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었을 때 그 두 가지가 버텨준다면 최소한 몰빵을 한다던가 뇌동 매매를 한다던가 그런 매매 누적 손실을 쌓는 나쁜 습관은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 제가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고 있는 영상 자료를 올려드리는 것만 보셔도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 번호가 보이실 텐데요. 제가 갖고 있는 기술, 제가 배운 기술, 나도 원칙이라는 거,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서 기계적으로 매매할 테야. 그래서 누적 수익을 쌓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본인에 대한 간단 소개와 함께 문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